한 남자의 절박한 외침이 찢어놓은 거짓된 평화. 내 딸이야.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의 잔인한 장난이었을까요? 30년 넘게 묻혀있던 두 아버지의 비극적인 우정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듣게 된 아버지의 진짜 모습,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속삭이는 달콤한 성공의 유혹. 비극의 주인공 지은호는 과연 누구의 손을 잡게 될까요? 벼랑 끝에 선 그녀의 선택이 모두의 운명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한편 멈춰버린 과거의 시간 속에서 두 남자를 파멸로 이끈 악마의 이름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낡은 사진 한 장, 그리고 빛바랜 수첩에 남겨진 소름 끼치는 단서. 모든 진실의 조각을 맞추게 된 이지혁과 이상철. 이 부자는 과연 진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친딸의 인생마저 장기말로 사용하는 잔혹한 설계자, 고성희. 그녀의 거대한 함정 앞에서 모두의 운명이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화려한 날들 13회, 모든 비극의 서막이 지금 열립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늦은 밤,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있던 지은호의 세상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집을 나간 동생 지강호의 사채업자들이 기어코 그녀를 찾아내 양쪽 팔을 거칠게 붙잡은 것이었는데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그녀가 눈을 감는 순간 다급한 고함 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우연히 공원을 지나가던 이지혁의 아버지 이상철이 그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량배들인 줄로만 알았는데 붙잡힌 여자의 얼굴이 낯이 익었습니다. 얼마 전 일용직으로 나갔던 공사 현장에서 만났던 아버지를 닮았다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었던 바로 그 아가씨였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른 순간 상철은 망설일 겨를도 없이 필사적으로 달려오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건 거짓말을 외쳤습니다. 이 아이한테서 손 떼. 내 딸이야. 당신들, 내 딸한테 무슨 짓이야. 상철의 예상치 못한 등장과 절박한 외침에 사채업자들이 당황한 사이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이지혁과 박성재가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의 귓가에는 오직 상철의 한마디, 내 딸이야라는 그 말이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었죠. 아버지의 모습을 닮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정말 아버지처럼 나타나 자신을 구해준 이 기막힌 상황 앞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이 정리된 후 네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마주 섰습니다. 상철은 먼저 아들인 이지혁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지혁아,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이 아가씨는 왜 저런 놈들한테 험한 꼴을 당하고 있고 너랑 성재는 또 어떻게 알고 여기에? 이지혁은 차마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어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버지가 신경 쓰실 일 아니에요. 복잡해요. 아들의 회피하는 모습과 그 옆에서 똑같이 침통한 표정으로 지은호를 바라보는 박성재. 그리고 모든 고통의 중심에 서 있는 듯한 지은호를 본 후에야 상철은 이 상황이 단순하지 않음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그때 지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그때 공사 현장에 계셨던. 그 한마디에 이지혁과 박성재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이지혁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왜 공사 현장에 은호랑 어떻게? 아버지, 그 단어가 지은호의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아버지를 닮았다고 생각했던 이 따뜻한 사람이 자신을 그토록 아프게 했던 남자 이지혁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에 그녀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박성재 역시 이 기막힌 우연에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상철과 지은호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상철은 아들의 시선을 피하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게 그냥 소일거리라도 좀 찾아보다가 우연히 만났었다. 그는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말을 아꼈지만 이지혁은 아버지가 막노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죄책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상철은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다시 지은호를 향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날 기억하는구나. 그때 아가씨가 했던 말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아버지를 닮았다고 했잖아요. 그의 말에 지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 감정은 더 이상 순수한 감동만은 아니었습니다.
원망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상철은 잠시 머뭇거리다 무언가 확인하고 싶다는 듯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아가씨 성이 지씨라고 했던 것 같은데 혹시 돌아가신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될까? 영문을 모른 채 지은호가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자 상철의 얼굴이 순간 충격과 슬픔으로 물들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상철은 전혀 다른 눈빛으로 지은호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내가 그 친구, 지 사장을 아주 잘 알거든.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나? 그는 감격과 회한이 뒤섞인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웃는 모습이 꼭 내 아버지를 빼닮았어. 상철의 눈빛은 먼 과거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가 들려주는 아버지의 모습은 최근 고성희로부터 들었던 마음이 너무 좋아 탈이었던 사람이라는 평가와는 결이 다른 어떤 단단한 신념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지은호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작은 의심의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박성재는 절친의 여동생인 이수빈 때문에 황당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수빈은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그의 사무실에 나타나 전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폭탄 선언을 던졌습니다. 박성재 본부장님, 아니 성재 오빠, 나랑 연애하자. 이건 그냥 고백이 아니라 내 인생을 건 비즈니스 제안이기도 해. 나한테 투자해봐. 절대 후회 안 할 테니까. 황당해진 성재는 거의 끌어내다시피 수빈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이수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장난치지 마. 난 지금 연애할 생각 없어. 그가 타일러 보았지만 수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장난 아닌데? 오빤 이게 장난으로 보여. 그럼 뭔데? 오빠 지금 누구 만날 생각도 그럴 여유도 없어. 알잖아. 지역이 일도 그렇고 회사 일도 복잡한 거. 성재가 지친 듯 말하자 수빈은 그의 전곡을 찔렀습니다. 지은호 언니 때문이 아니고. 순간 성재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은 수빈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오빠 힘든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나서는 거잖아. 그 복잡한 짝사랑 내가 다 잊게 해줄게. 오빠는 그냥 일만 해. 골치 아픈 연애 감정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건 오빠한테도 나한테도 이득인 전략적 제휴라고. 수빈은 자신만만한 미소와 함께 그의 뺨에 짧게 입을 맞추고는 뒤돌아섰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 줘, 파트너. 그 당돌함에 박성재는 난생 처음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지혁은 자신 때문에 또다시 위험에 처할 뻔했던 지은호를 보며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아파트 29채의 인테리어 계약으로 확보한 자금 중 약속했던 2천만 원을 다시 지은호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선뜻 받지 못했죠. 상철에게 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는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가 이지혁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그녀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성희의 달콤한 제안과 경고 사이에서 길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나 이 돈 못 받아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이지혁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 바보야. 왜 누가 진짜 내 편인지 아직도 몰라. 엮이는 게 싫어. 난 상관없어. 내가 나를 미워하든 싫어하든 난 그게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믿어봐. 이지혁의 절박한 진심에도 지은호가 망설이는 사이 고성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사채업자 소동과 상철의 등장까지 모두 보고받은 후였습니다. 은호 씨, 괜찮아요? 별일 없었다니 다행이네. 그런데 듣자 하니 은호 씨 주변에 자꾸 위험한 사람들이 꼬이는 것 같아 걱정이야. 과거의 인연은 때론 정리해야 할 짐이 되기도 한단다. 고성희는 상철의 존재가 과거의 비밀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위험한 변수임을 직감하고 지은호를 자신의 통제 안에 두기 위해 더 강력한 미끼를 던졌습니다. 마침 내일 프랑스에서 유명한 갤러리 관장님이 오시는데 은호 씨를 정식으로 소개해주고 싶어. 은호 씨의 재능이라면 한국이 아니라 더 큰 무대에서 날개를 펼쳐야지.
나만 믿고 따라오렴. 가족에게 버림받고 자신의 뿌리마저 흔들리는 지은호에게 고성희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동아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결국 이지혁이 내민 돈 봉투를 뒤로한 채 고성희가 약속한 미래를 향해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혁은 그런 지은호의 흔들림을 보며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돈만으로는 그녀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다른 방법으로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동생 이지환의 도움으로 아버지가 보관해온 낡은 물건들이 담긴 상자를 다시 한번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아들로부터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이상철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지은호의 얼굴에서 수십 년 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친구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기억을 더듬던 그는 창고 깊숙한 곳에서 아주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젊은 시절 회사 동료들과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들이었죠.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던 상철의 손이 어느 페이지에선가 멈췄습니다. 그것은 회사 창립 기념일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자신의 옆에는 친구 지사장이 웃고 있었고 그들 앞줄에는 갓 입사한 앳된 얼굴의 여사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 유독 눈에 띄는 미모의 여직원에게서 상철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낯이 익었지만 누구인지 기억이 날 듯 말 듯했죠. 같은 시각 이지혁은 아버지의 낡은 수첩에서 흐릿하게 지워진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부당해고를 당하기 직전 회사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람으로 의심받던 직원의 이름이었습니다. 고성희. 이지혁이 그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리는 순간 앨범을 보던 이상철의 머릿속에서도 기억의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사진 속 그 아름다운 여직원. 회사 기밀을 빼돌렸다는 소문과 함께 홀연히 사라졌던 그녀. 그리고 훗날 언론에서 거대 재단의 이사장으로 다시 나타났던 그 얼굴. 성희, 고성의 대리였어. 상철이 경악하며 중얼거리는 그 순간 이지혁은 수첩에 적힌 또 다른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지사장이 고성의 대리의 행방을 찾고 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고성희는 처음부터 두 아버지의 인생을 파멸로 이끈 시작점이었던 것입니다. 이지혁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굳어있는 사이 고성희의 아틀리에에서는 지은호가 프랑스에서 온 거물급 갤러리 관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13회는 모든 것을 깨달은 상철의 공포 어린 얼굴과 아무것도 모른 채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지은호의 희망에 찬 얼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고성희의 차가운 미소를 차례로 비추며 막을 내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